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에서 고급품이라며 한반도에 서식하는 이 동물을 싹 잡아들여 쓸어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사육 농장까지 마련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키우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산 동물에게 오히려 역관광을 당해 오사카 전역이 난리라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5일 일본 오사카에는 까마귀보다 많은 족제비가 서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배설물 피해 등 족제비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 시내에 출몰하는 족제비 대부분이 한국에서 넘어간 시베리아 족제비, 즉 일본 입장에서 외래종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일본 고유종 족제비는 숲과 산 등에서 주로 서식해왔는데 한국산 족제비는 도시지역에서도 하수도와 강가는 물론 주택 틈으로까지 침투해 살아갈 정도로 생존력이 어마무시하며 원래 일본에 살던 족제비보다 몸집도 10cm 이상 크고 귀여운 외모에 비해 성격도 무척 횡포합니다. 이런 특성 탓에 처음엔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한국산 족제비들이 세력을 무지막지하게 넓히며 오히려 일본 족제비들을 몰아내고 오사카 시내까지 점령해버린 것인데요. 오사카는 특히나 물이 많아 한국산 족제비들이 즐겨 먹는 생쥐들이 풍부하고 오래된 목조주택이 모여있는 곳이 많아 한국산 족제비들에게 핫한 서식지가 되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카 지자체와 주민들은 족제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족제비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요. 오사카시 각 지역 공식 홈페이지에는 2020년 12월 9일자로 업데이트된 족제비 대응 매뉴얼이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현재 내걸은 내용은 첫째, 동물용 구충제나 목초액 등 냄새를 이용해 쫓기, 둘째, 해충 제거 훈연제를 천장 등에 피워 연기로 쫓기, 셋째, 족제비가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3cm 정도의 틈만 있어도 철망으로 몽땅 막기입니다. 또한 이미 집에 들어와 버린 경우에는 동물센터에 전화해 족제비 포획 신청을 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일본인들이 한국산 족제비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최근 기재된 일본의 기사에 따르면 1년에 1,500마리씩 포획하고 퇴치하는 등 열성적인 주민과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상황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0년 초 갑작스럽게 도심에서 급증한 대륙 족제비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일본인들은 이 족제비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밝히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유전자 분석 연구 결과 한국 경남 사천 지방에서 데려간 족제비종으로 밝혀져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일본인들은 이런 강력한 한국산 족제비들을 대체 왜 굳이 데려가서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인가요? 족제비 꼬리털은 예로부터 최상급 붓털로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 족제비 털로 만든 화장 브러쉬나 서예붓 등이 출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드럽기로 소문난 족제비 털은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 지역에 주둔하던 일본군 장교들 역시 애용했는데요. 바로 추운 겨울 군복의 목덜 밑깃에 다는 고급 방한용 재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그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족제비들을 싸그리 생포해 일본의 규수로 데려갔고 조선 족제비 사육 농장을 운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3cm의 틈만 있어도 잽싸게 집 안으로 침투하는 한국 족제비들은 당연히 농장쯤은 가뿐히 탈주할 수 있었습니다. 탈주한 소수의 한국 족제비들은 일본 토종 족제비를 사뿐히 이겨주고 일본 생태계를 주름잡는 것은 물론 서서히 지역을 넓히며 번성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오사카, 나고야를 거쳐 현재는 도쿄 인근까지 진출하며 일본인들의 고민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족제비 배설물로 인한 오염, 악취, 기생충 감염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산 족제비는 귀여운 외모를 지녔기에 애완동물로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성격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격성이 강하며 성격이 굉장히 횡포해서 닭장에 침입했다 하면 먹지 않아도 거의 모든 닭을 공격해 죽여버리기도 하는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게다가 능력치 역시 사기적인데요. 땅에서도 날렵하게 움직이며 양아치로 소문난 고양이와 대등하게 싸우는 것은 물론 의외로 발가락 사이에 작은 물갈퀴가 있어 물고기도 잘 잡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멀리까지 헤엄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물 위에서 쉬고 있는 갈매기를 공격하는 족제비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며 나무나 줄도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려놓은 생선을 먹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외줄타기로 생선을 훔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거 일본에서 납치해간 조선의 족제비들이 일본 생태계를 제패하고 점차 도쿄 쪽으로 진출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 한반도 야생동물연구소 소장 한상훈 박사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일본 수도 도쿄를 향해 힘차게 진격하는 족제비의 생존 싸움이 일제강점에 의해 나라 잃고 서론받은 조선인들의 억울한 심정을 마치 대변하는 듯하다. 거친 한반도 생태계에서 자라나면 족제비나 사람이나 강인해지기는 매한가지인 걸까요? 우리나라 토종 족제비들의 매운 성격을 간과하고 강제로 납치해간 결과 현재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일본 상황에 대해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과 함께 한국에서 건너간 우리 족제비들이 일본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